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1-3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번에 이제 납세 의무의 소멸에 해당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표를 그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성립이 있고, 네, 확정이 있고, 소멸이 있다. 성립은 언제 되느냐? 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확정은 언제가 되느냐? 뭐 신고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부과했다거나. 근데 만약에 신고납세 세목인데 내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정부가 결정 고지하게 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소멸이 되겠어요? 내가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한다든지, 아니 환급금이 있어가지고 환급금으로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징수됐던 이제 부가 처분이 됐던 것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성립이 되면 우리가 그 행정법상으로 형성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형성권과 관련된 것이 이제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예. 네, 우리가 형성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청구권은 보통 어떤 용어로 쓰냐?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청구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데 여기 형성권의 청구권 이런 것들은 누구 입장이에요? 결국 이제 과세관청 입장인 거잖아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저척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두고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확정을 시키거나 그 사이에 납부를 받아냄으로써 여기 있는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부과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부과가 되느냐? 일단 성립이 된 과세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이 과세관청이 신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정을 하거나, 예, 결정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뭐 재경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권이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부과권이 행사가 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징수권을 행사를 하면 요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죠? 고지를 한다든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압류를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징수권을 권리 행사를 하는 징수권 행사의 어떤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부과권 행사에 해당되는 방법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징수권 행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뜻이죠. 부과권에 해당되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거기 이제 밑에 내용들이 뭐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면 부과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이다.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이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정한 기간을 뒀을까? 뭐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두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사회 질서 측면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이제 예를 들면 과세관청이 자기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제척기관 따로 안 둔다고 하면 필요할 때 부과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뭐 신고를 시켜가지고 확정을 한다든지, 거기 나와 뭐 경정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회 질서 안정 측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증 곤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 곤란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증거라든지 뭐 거래 행위에 따른 이제 사실들, 우리가 과세가 있으려면 어떤 경제적 행위가 있을 텐데 그 경제적 행위의 어떤 자료도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입증 자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실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권리 행사의 이제 태만에 대한 제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권리잖아요. 예,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태만하고 어떤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테마에 대한 제재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제 적극적인 어떤 권리 행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직무유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국회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 상임위원회 열어가지고 국정감사하는데 국세청장에게 아니 이러이러한 사실인데 왜 지금 세금 부과도 안 하고 징수도 안 하냐 그러면 한 20년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예. 할 건데요? 언제 할 거야? 한 20년 있다가 갈 건데요?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지 왜? 국세부가 제척기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런 것들도 일종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도 이 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7페이지를 보시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10년짜리인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동차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행위. 부정행위. 자, 두 번째가 거기 있는 것처럼 국세 포탈. 그렇죠? 자, 세 번째가 환급공제. 네. 포인트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2가 있거나 또는 1 더하기 3이 있으면 요거는 몇 년짜리다? 이게 10년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뒤에 이제 그 판례 모음 나와 있는 것들 쭉 보시면 10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다 어떤 느낌이냐? 1 더하기인데 2가 아니거나 1 더하기 3인데 3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10년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하고 3이 안 된다는 거는 국세 포탈이 없거나 환급 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만 있다고 해서 10년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5년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5년짜리가. 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 부정행위, 신고 자체는 있었다는 거야. 그럼 신고가 있었으니까 부정인지 아닌지 알지. 그러니까 무신고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신고를 했는데 부정행위로 신고를 했다. 근데 이제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5년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가산세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관련된 부분이나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주로 세금 계산서가 압도적으로 많죠. 세금 계산서. 그래서 10년.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10년 적용될 수 있구나.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무신고. 네. 7년.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과소신고. 근데 어떤 경우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과소신고 됐겠지. 응? 정확하게 신고 안 했겠지. 그렇지만 이제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없었던 경우가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뒤에 판례에서 제일 많이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겠어요? 부가가치세. 자, 만일에 내가 매출세금 계산서도 100만 원 부풀렸고 매입세금 계산서도 100만 원 부풀렸어요. 허위죠? 부정입니다. 1번 있죠? 자, 그럼 이 경우 2번이나 3번 있느냐? 없어요. 매출도 100만 원, 매입도 1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그럼 질문. 그럼 몇 년짜리입니까? 5년짜리지. 자, 근데 무조건 5년이다 말하면 안 된다. 왜?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부정 발급했기 때문에 본세는 5년이지만 세금 계산서는 몇 년 되겠어요? 10년짜리겠죠. 가산세, 세금 계산 가산세. 예. 그렇게 분류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밑에 그 1-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1번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7번까지 좀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1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10년의 예외가 있는데 15년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역외 거래인 경우. 그럼 역외 거래는 뭐냐? 거기에 1-38페이지에 설빙 표시 2번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국제 거래를 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둘 다 거주자야. 네. 그렇죠? 거래 당사 양쪽이 거주자다.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이 경우에 역외 거래를 본다.